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딸아이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 여자가 너클 잃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때 조문객이 상주인 그녀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저기, 남편분도. 조문객의 시선이 닿은 곳. 빈소 입구에서 묵묵히 절차를 안내하는 장례 지도사가 서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에 여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는 장례 지도사를 꿰뚫을 듯 노려봅니다. 남편? 저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장례 이틀 차 입관식. 장례 지도사가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위해 염습실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여자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멈춰. 그녀는 울부짖는 대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당신, 7년 전에 내 딸 버리고 떠났을 때 내 딸 몸에 손댈 자격, 그것도 같이 버린 거 아니었어? 장례 지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대체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딸을 버렸던 그 남자가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담당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흘 전, 이른 아침 한 여자가 병원 영안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지은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사망 확인서, 딸 서연, 교통사고. 단 3단어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은은 종이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뭐지?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딸은 웃으며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서연. 갑자기 끼어든 차량.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밤새 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눈 좀 떠줘. 하지만 차가워지는 손을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족분, 이제 장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 그 단어가 지은의 귓가에 맴돕니다. 12살. 아직 중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의 장례라니. 지은은 멍하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건넨 장례식장 안내 책자. 그녀는 그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합니다. 눈물인지 정신이 나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을 장례식장으로 안내합니다. 지은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따라갑니다. 장례식장. 을씨년스러운 복도를 지나 상담실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고 실내 조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그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입니다. 장례 절차를 맡게 된 장례 지도사 민준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사망 확인서를 바라볼 뿐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어갑니다. 먼저 고인의 성함과 유족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서류를 남자 쪽으로 밀어냅니다. 사망 확인서. 거기 모든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고인, 김서연.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지은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 목소리가 떨릴까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너? 남자도 얼어붙습니다. 지은아. 민준. 7년 전 지은과 어린 딸 서연을 버리고 떠난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죽은 딸의 장례 지도사로 앉아 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힙니다.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악몽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만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지금 딸이 죽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장례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지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민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장례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빈소 설치, 그 다음 염습과 입관, 마지막으로 발인입니다. 사무적인 말투,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 지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7년 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자기 딸이 죽어서 만났는데, 저렇게 차갑게 굴 수 있다니. 유족분께서는 닥쳐. 지은이 소리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 딸 장례를.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합니다. 뭐?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감정? 업무?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도 일어섭니다. 저도 이 일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정된 일이고. 배정? 배정이면 다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넌 7년 동안 뭐 했어? 딸 얼굴 한 번 보러 오지 않았잖아. 돈 한 푼 보내지 않았잖아.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넌 없었어. 그런 내가 지금 와서. 장례 지도사? 장례 절차를 맡겠다고. 민주는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지은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할게.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좋아.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주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유족분의 요청으로 담당자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 변경하려면 최소 반나흘은 걸립니다. 그동안 장례 절차가 지연됩니다. 지은은 말문이 막힙니다. 딸을 그렇게 오래 병원 영안실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편안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절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남자와 마주하는 것도 참아야 합니다. 지은은 다시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어서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먼저 빈소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는 책자를 꺼냅니다. 특실과 일반실이 있는데 아무거나. 지은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그럼 특실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는 체크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관과 수의입니다. 그가 또 다른 책자를 펼칩니다.
관 사진들이 나옵니다. 소나무, 오동나무, 고급 원목.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은은 그 책자를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 딸의 관을 가격표를 붙여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것도 7년간 딸을 버렸던 아비가.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민준이 책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쪽 제품이 가장. 됐어. 지은이 책자를 밀어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제일 좋은 걸로. 돈은 걱정 마. 내가 다 낼 테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책자를 덮습니다. 그럼 빈소는 오늘 저녁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고인은 내일 오전에 모셔오고요. 지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고는 어디까지 알리시겠습니까? 지은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누구한테 알려? 친척도 없는데. 그냥 내 직장 사람들한테만 알릴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7년 전 자신이 떠났을 때 지은의 친정은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친척들과도 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딸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마저. 민주는 입술을 깨뭅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 그를 쏘아봅니다. 뭐가? 모든 게 다요. 지은은 비웃습니다. 그 말 7년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섭니다. 그럼 준비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주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담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은은 그제야 눈물을 흘립니다. 왜 하필이면 세상에 장례 지도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7년 동안 잊으려 애썼습니다.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무뎌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지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부짖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텅 빈 상담실에 그녀의 흐느낌만 울립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회사 동료들에게 부고를 알렸습니다. 간단한 문자 한 통.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딸이 죽었구나.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구나. 지은은 핸드폰을 꺼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빈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 지은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국화꽃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지은은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빈소 문 앞. 고 김서연 영전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지은은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정말로 딸의 장례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빈소 안. 하얀 국화꽃이 가득합니다. 제단 위 영정사진. 서연이의 밝은 미소가 지은을 맞이합니다. 아. 지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순간 누군가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민준은 물러섭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상주석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서연이, 엄마의 보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민주는 입구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지웁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지은에게 다가갑니다. 유족분. 지은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고인을 모셔옵니다. 입관은 모레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발의는 사흘장으로 진행됩니다. 지은은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부의금 장부는 여기 비치해 두었고 조문객 응대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돌아봅니다. 내가? 네. 장례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지은은 비웃습니다. 웃기네. 7년 동안 아빠 역할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장례 지도사 역할은 하겠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은이 일어섭니다. 좋아. 그럼 역할이나 제대로 해. 절대 나한테 말 걸지 마. 조문객 응대만 하고 나머지는 신경 꺼. 어차피 넌 업무로 온 거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물러갑니다. 지은은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상합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이 순간에 지은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 7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야 했을까? 분노와 슬픔이 뒤섞입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명씩 절을 하고 지은에게 인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답례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동료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합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가기 전 입구에 서 있는 민준을 봅니다. 민준은 조문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동료 한 명이 지은에게 다가옵니다. 지은 씨, 혹시 괜찮으시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제가 오늘 밤 같이 있어 드릴까요?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힘내세요. 동료가 나가고 빈소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은은 영정사진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입구 쪽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두 사람 사이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지은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7년 만에 딸을 봤는데 그것도 영정사진으로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 지은은 슬쩍 민준을 쳐다봅니다. 민준은 서류만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일하러 온 사람 같습니다. 지은은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저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유족분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은 빈소를 나갑니다. 혼자 남은 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립니다.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서연아, 너 아빠 본 거지? 7년 만에. 근데 아빠는 너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
아니, 알아봤겠지.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더 슬프다. 지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귀를 기울입니다. 이건 일이야. 그냥 업무로. 알았어. 금방 갈게. 통화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민준이 다시 빈소로 들어옵니다. 지은은 재빨리 고개를 돌립니다. 민준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유족분,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냉소를 날립니다. 그래요. 어서 가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네. 민준은 가방을 챙깁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 잠시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직원 호출 버튼이 저기. 필요 없어요. 지은이 말을 자릅니다. 어차피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니까.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갑니다. 지은은 빈 의자를 바라봅니다. 역시나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도망쳤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일이라는 핑계로 거리를 둡니다. 감정을 차단합니다. 지은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겠지.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으니까. 밤은 깊어만 갑니다. 지은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빈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없어도 엄마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견딜 수 없습니다. 딸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지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9시, 민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인을 모셔오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들이 관을 들고 들어옵니다. 하얀 관. 그 안에 서연이가 누워 있습니다. 관이 제단 아래에 놓입니다. 지은은 그 관을 보며 다가갑니다. 손을 뻗어 관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목이 메입니다. 민주는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입관식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게 있으시면. 지은이 갑자기 돌아봅니다. 입관? 네.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민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진행합니다. 내가 직접? 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안 돼. 유족분, 내가 내 딸 몸에 손 떼는 건 안 돼. 7년 동안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준 내가 지금 와서 내 딸 씻기겠다고. 절대 안 돼.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차입니다. 절차 같은 소리 하지 마. 지은이 소리칩니다. 넌 자격이 없어. 내 딸한테 손댈 자격이. 빈소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지은은 숨을 몰아쉽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
알겠습니다. 당장.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빈소를 나갑니다. 지은은 다시 관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다듬으며 흐느낍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내 곁에 못 오게 할게. 하지만 지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딸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진작에 끝나버렸다는 것을. 이튿날 오후, 조문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 서연이의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들. 빈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아직 어린데. 사람들의 위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은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답례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입구에서 조문객들을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방명록은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부의금은 접수대에. 그의 동작은 능숙합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본 사람의 익숙함입니다.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입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밝은 아이였는데. 지은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입구에 민준을 봅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선생님은 잠시 민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빈소 안에 지은을 봅니다. 선생님의 눈에 연민이 서립니다. 두 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갑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선생님이 자신과 민준을 부부로 본 것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7년 전에 우리를 버린 전남편입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 지은의 회사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지은 씨. 이런 일이. 부장님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회사에서 조의금 준비했어요. 이거라도 보태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은 영정사진 앞에서 묵념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은 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부장님이 일어서려는데 입구에서 민준이 다가옵니다. 유족분, 잠시 확인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민준을 봅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지은 씨 남편분이신가요?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준도 순간 멈칫합니다. 부장님은 민준에게 말합니다. 장례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부장님이 다시 지은에게 말합니다. 지은 씨, 남편분이 있으시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두 분 힘내세요. 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빈소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지은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남편? 두 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7년 전에 이미 남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장례 지도사로 일하는 이 남자가 딸을 버리고 떠난 전남편이라는 것을. 지은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과 부부로 엮이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럽습니다. 민준도 불편한 기색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입관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서류를 낚아챕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요? 네. 다른 직원이 진행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섭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지은은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단짝 친구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모.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다가옵니다. 서연이가. 정말. 지은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지은 자신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의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 씨. 제가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서연이의 친구는 영정사진 앞에 편지를 놓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날 같이 가지 못해서. 아이는 영정사진을 보며 훌쩍입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연이에게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을까요? 아이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은 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마워요. 정말. 아이의 엄마는 입구로 나가며 민준을 봅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시 돌아와 작게 말합니다. 지은 씨, 저기, 실례지만, 저분이, 혹시, 지은은 알아듣습니다. 민준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례 지도사예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제가 괜한 걸. 괜찮아요. 아이의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지은의 또 다른 직장 동료입니다. 두 사람이 작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분, 지은 씨 남편 아니에요? 아니래요. 장례 지도사래요. 어머, 그럼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런가 봐요. 얼마나 힘드실까.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지은은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혼자 딸을 떠나보내는 불쌍한 엄마. 맞습니다. 지은은 혼자입니다. 7년 전부터 쭉 혼자였습니다. 딸 하나 믿고 버텼습니다. 이제 그 딸마저 없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지은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지은은 영정사진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유족분.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입관식입니다. 다른 직원이 진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은이 냉소를 날립니다. 걱정? 내가 뭘 걱정해요? 당신이 내 딸한테 손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민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은이 돌아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왜 하필 장례 지도사예요?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 왜 그걸 선택했어요? 혹시 속죄하는 기분이라도 드나요? 죽은 사람들 보내드리면서 민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은이 비웃습니다. 우스워요. 당신 손에 떠나보내진 사람들은 모두 편히 갔겠죠. 정성껏 모셔졌을 테니까. 근데 정작 당신 딸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버렸잖아요.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이제 지겹네요. 지은이 일어섭니다. 됐어요. 말 섞기도 싫으니까. 그냥 당신 일이나 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은 다시 영정사진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곧 이 사람들 다 떠나고 엄마랑 둘이 조용히 있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지은에게 주어진 잔인한 운명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챙기다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연이가 정말 예쁘게 컸더라고요. 지은의 몸이 굳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당신한테 닮아서. 그만하세요. 지은이 소리칩니다. 감히 내 딸 이름을 입에 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은은 몸을 떱니다. 왜 저 사람은 이제 와서 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으면서 지은은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조금만 참아줘. 지은은 딸의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액자. 이제 딸을 만질 수 있는 건 이 사진뿐입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지은은 또 한 번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입관입니다. 딸을 관에 모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발인입니다. 딸과의 마지막 이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지은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딸을 보낼 준비가.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지은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딸 곁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입관식 전날 밤, 장례식 이틀째가 저물어 갑니다. 지은은 빈소를 지키며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입구 쪽에서 내일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또 진동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민주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저 진동을 끄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입니다. 7년 전 민준을 빼앗아간 상간녀.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진동도 소용없습니다. 계속해서 울려댑니다. 민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복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복도에서도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지금 일 중이라. 일? 그게 무슨 일이야? 장례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대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데? 보통 사흘장으로. 사흘? 사흘이나? 당신 일부러 질질 끄는 거 아니야? 민주는 당황합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직접 가볼게. 지금 올 필요는. 전화가 끊어집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빈소 안.
지은은 대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게. 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지은은 주먹을 줍니다. 온다면 오라지. 어차피 보기 싫은 건 마찬가지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민주는 빈소로 돌아왔지만 안절부절 못합니다. 수시로 복도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합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쫄고 있네. 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민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떨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새벽 1시. 장례식장 현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딸각 딸각 딸각. 빠른 걸음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입구로 나갑니다. 혜진아. 비켜.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여자가 빈소 앞까지 다가옵니다. 혜진입니다. 세련된 코트 차림. 화장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막아섭니다. 여기가 어딘데? 혜진이 민준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빈소 안을 들여다봅니다. 영정사진이 보입니다. 12살 소녀의 얼굴. 혜진은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상주석으로 향합니다. 지은이 앉아 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7년 만의 재회입니다. 혜진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새 많이 늙었네. 지은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입니다. 혜진은 빈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정사진도 재단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곧장 민준에게 다가갑니다. 당신 일부러 이 일 맡은 거야? 민준이 당황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여기야? 회사에서 배정한 겁니다. 혜진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배정? 웃기네. 당신 일부러 신청한 거 아니야? 옛날 생각나서? 민주는 부인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혜진이 비웃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피했어야지.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혜진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도 들릴 만큼만. 당신이 지금 누구 돈으로 이 일하고 있는지 잊었어?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혜진아, 내가 당신 빚 얼마나 갚아줬는데? 그거 잊은 거야? 지은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빚을 갚아줬다. 그게 그 여자가 민준을 휘두르는 무기입니다. 7년 전 민준의 사업이 망했을 때 혜진이 나타나 빚을 청산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민준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로 민준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합니다. 쓸데없이 감상에 젖을 생각 마. 어차피 남의 자식이야.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빨리 끝내. 일이나 빨리 끝내고 나와.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빈소 쪽을 힐끗 쳐다봅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칩니다. 혜진은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당신 딸 장례식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혜진이 비웃습니다. 근데 뭐 잘됐다. 이제 완전히 혼자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지은은 일어나서 달려들고 싶지만 참습니다. 딸 앞입니다. 여기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혜진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0분 안에 나와. 늦으면 혼자 가. 혜진이 가버립니다. 빈소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은은 그를 쳐다봅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은이 입을 엽니다. 가세요. 유족분. 어서 가라고요. 주인님이 부르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지은이 일어섭니다. 그냥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준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내일 입관식이.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당신 말고 다른 장례 지도사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절차가 지연됩니다. 상관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깁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그저 영정사진만 바라봅니다. 민준이 빈소를 나갑니다. 지은은 그제야 무너집니다. 긴 한숨이 나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어차피 남의 자식이야. 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맞습니다. 민준에게 서연이는 남의 자식입니다. 7년 동안 버린 자식입니다. 이제 와서 아빠인 척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 장례식에 저런 사람들이 와서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입관하고 모레면 발인이야. 그럼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지은도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진다고 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딸을 보내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올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떠나는 소리입니다. 혜진의 차를 타고 지은은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 그 안에 민준이 있습니다. 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민준은 떠났습니다. 지은과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떠납니다. 죽은 딸을 남겨두고 지은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네. 새벽이 밝아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합니다. 지은은 혼자 빈소를 지킵니다. 아침이 되면 입관식입니다. 딸을 관에 모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례 지도사가 올 것입니다. 민준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은이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게 나을 거야. 지은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저 사람이 없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저 사람을 증오합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에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7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은은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야.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차가운 새벽 공기가 빈소를 채웁니다. 국화꽃 향기만이 가득합니다. 지은은 딸의 마지막 시간을 홀로 지켜냅니다. 아침 8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입관식 준비입니다. 새로운 장례 지도사가 나타납니다. 유족분, 오늘 절차 진행하게 된. 알겠습니다. 지은은 짧게 대답합니다.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민준만 아니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젯밤 혜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돈으로 이 일하고 있는지, 어차피 남의 자식이야. 이제 완전히 혼자네. 지은은 주먹을 줍니다. 맞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딸 없이. 지은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견디자. 조금만 더 견디자. 입관식이 시작됩니다. 입관식 당일 오전. 지은은 새로 배정된 장례 지도사와 함께 염습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염습실. 고인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곳입니다. 문 너머로 딸이 있습니다. 지은은 손이 떨립니다. 새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유족분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아니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하얀 타일 바닥, 차가운 조명, 그리고 중앙에 놓인 침대. 서연이가 누워 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은은 다가갑니다. 서연아. 손을 뻗어 천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염습실 문이 열립니다. 잠깐만요.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지은이 돌아봅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민준은 새 장례 지도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족분과 제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민준이 지은을 봅니다. 부탁입니다. 뭐가?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지은이 다가갑니다. 어젯밤에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어차피 남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갑자기 아비 노릇하겠다고.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새 장례 지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듭니다. 유족분 일단 밖에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아니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가야 해요. 당장.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지은 씨. 지은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뭔데 내 딸 몸에 손을 대. 7년간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준 내가. 밥 한 끼 안 먹여준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안 안아준 내가. 지금 와서 씻기겠다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딸을. 민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은이 계속 소리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아빠 자격이 없다고. 당장 나가. 민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지은은 그의 팔을 잡아 밀어냅니다. 나가라고. 듣기 싫어요. 보기도 싫다고. 민준이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팁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지은이 비웃습니다. 7년이 기회였어요. 당신한테는 7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요?
전화라도 했어요? 딸 생일에 명절에 아플 때라도.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은이 계속 말합니다.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마지막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버렸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지은은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빠, 지금 아빠라고 했어요? 어디 감히. 지은이 민준의 멱살을 잡습니다. 7년 동안 아빠 노릇 안 하던 사람이 어디서 아빠 타령이야. 민준은 저항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지은이 그를 밀쳐냅니다. 민준이 벽에 부딪힙니다. 새 장례 지도사가 황급히 말립니다. 유족분 진정하세요. 여기는 진정하라고요? 지은이 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을 씻기겠대요. 7년간 버린 딸을. 이게 말이 돼요? 장례 지도사는 난처합니다. 일단 밖에서. 싫어요. 지은이 민준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당장. 민준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봅니다. 안 됩니다. 뭐? 저는 오늘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지은은 경악합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도 서연이 아빠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은은 미친 듯이 웃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7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죽었을 때는 아빠 행세.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좋아요. 하세요. 네. 하라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민준은 당황합니다. 지은 씨. 대신. 지은이 그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내가 지켜볼 거예요. 당신이 내 딸한테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민준은 숨을 멈춥니다. 지은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이게 당신이 딸한테 해준 유일한 일이라는 걸.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죽었을 때만 아빠 노릇한 거.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새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그럼 제가 나가는 게. 네. 나가주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 문제니까. 장례 지도사는 난처하지만 물러섭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문이 닫힙니다. 염습실에 지은과 민준만 남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서연이.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고쳐 낍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누운 침대로 다가갑니다. 천을 천천히 들춥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얼굴. 민준은 그 얼굴을 보며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서연아. 작은 목소리입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준이 천을 더 들춥니다. 서연이의 몸이 드러납니다. 작은 몸. 아직 자라고 있던 몸.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지은은 돌아섭니다. 저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모습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민준이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서연이의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서연아, 아프지? 아빠가 살살할게. 지은은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민주는 계속 닦습니다. 서연이의 팔을, 손을, 다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손을 닦다가 멈춥니다. 이건 서연이의 손등에 점이 있습니다. 작은 점. 민주는 자신의 손을 봅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아, 민주는 무너집니다. 서연아, 너 정말 내 딸이구나. 그는 서연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민주는 서연이에게 수의를 입힙니다. 하얀 수의. 한 올 한 올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깁니다. 예뻐. 우리 서연이. 정말 예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봅니다. 서연아, 아빠 용서 못해도, 그래도 사랑한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준이 돌아봅니다. 지은 씨, 이제 나가세요. 다 끝났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요. 민주는 서 있습니다. 지은이 다가갑니다. 나가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장갑을 벗습니다. 가운을 벗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지은은 혼자 남습니다. 서연이와 단둘이. 지은은 딸에게 다가갑니다. 수의를 입은 딸. 서연아, 엄마 왔어. 지은은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을 봅니다. 민준과 똑같은 점. 닮았구나. 지은은 울먹입니다. 내가 저 사람 닮았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제야? 이렇게 늦게. 지은은 딸을 안습니다. 차가운 몸. 하지만 지은은 놓지 않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더 잘해줄걸.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곧 입관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발인입니다. 마지막 이별입니다. 지은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발인날 아침. 장례식 사흘째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은은 빈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빈소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지은은 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연아. 오늘이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늘. 엄마랑 헤어지는 날이야. 눈물이 흐릅니다.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보내기 싫어.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9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 서연이의 학교 친구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 명씩 영정사진 앞에 서서 묵념합니다. 지은은 상주석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인사.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10시. 장례 지도사가 다가옵니다. 유족분, 이제 운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6명의 남자들이 모입니다. 지은의 회사 부장님, 남자 직원 2, 그리고 서연이 친구 아버지 3. 관을 메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설명합니다. 관의 양쪽을 3명씩 잡고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인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관 양옆에 3명씩 장례 지도사가 신호합니다. 하나, 둘, 셋. 관이 들어 올려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이 서립니다.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빈소문을 나섭니다. 복도로 향합니다. 지은은 그 뒤를 따릅니다.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서연아, 엄마가 따라갈게. 복도는 깁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뒤에서 관을 매던 한 남자. 서연이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비틀거립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관이 기울어집니다. 조심, 위험해.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관이 떨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달려듭니다. 빠른 움직임. 그 사람이 넘어진 남자 자리에 끼어듭니다. 관을 어깨로 받쳐냅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관이 다시 안정됩니다. 사람들이 안도합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지은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민준이 관을 메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관을 자신의 어깨로. 지은의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안 돼. 작은 목소리입니다. 안 돼. 점점 커집니다. 내가 어떻게. 민준은 앞만 봅니다. 관을 어깨에 맨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걷습니다. 지은은 따라가며 소리칩니다. 내려놔. 내가 감히. 내 딸 관을.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은은 다가가 민준의 팔을 잡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유족분. 진정하세요.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딸의 무게 한 번 안 견뎌준 내가 지금 와서 관을 맨다고. 민준의 어깨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습니다. 관을 계속 메고 갑니다. 지은이 앞을 막아섭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민준이 멈춥니다. 다른 운구자들도 멈춥니다. 민준이 지은을 봅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놔요. 당장. 민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지은은 웃습니다. 미친 듯이. 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주변 사람들이 지은을 부축합니다. 유족분, 진정하세요.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은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저 영정사진을 꼭 안고 민준이 관을 메고 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업어주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의 무게를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관을 메고 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운구는 계속됩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장례식장 현관.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이 차에 실립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관을 놓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차 안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관을 바라봅니다. 서연아, 아빠가 함께 할게. 마지막까지 지은은 그 모습을 봅니다. 민준의 어깨에 관을 맨 자리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이 돌아봅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화장터는 제가 혼자 갈게요. 지은이 운구차에 오릅니다. 영정사진을 안고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텅 빈 장례식장 현관. 그는 자신의 어깨를 만집니다. 관을 맨 자리. 아직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딸의 무게. 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웁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울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혜진입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여보세요. 일 끝났어?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네. 그럼 나와. 약속 있다고 했잖아. 못 갈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뭐? 지금 나한테 못 간다고 했어? 이유가 뭔데? 제 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거 알잖아. 알았으니까 더 안 되죠. 이미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제 마음이. 혜진이 비웃습니다. 웃기네 갑자기 무슨 감상? 7년 동안 남자식 취급하더니 민주는 참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빚 누가 갚아줬는지 잊었어?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지금 그딴 감상에 젖을 때야?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혜진은 화를 냅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게. 민준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립니다. 깊은 침묵.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서연아. 넌 하늘에서 아빠 보이니? 대답은 없습니다. 민준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화장터 방향을 봅니다. 저 멀리 딸이 가는 곳. 민주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갈 수 없다는 것을. 같은 시각. 화장터로 가는 운구차 안. 지은은 관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길. 서연이가 학교 갈 때 지나던 길. 지은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해줄 걸. 차는 계속 달립니다. 마지막 장소를 향해. 지은은 영정 사진을 꼭 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서연아. 엄마는
널 절대 안 잊을 거야. 평생. 평생 기억할게. 해가 서쪽으로 기웁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장례식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슬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지은이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터에서 돌아온 길입니다. 손에는 작은 함이 들려 있습니다. 서연이의 유골함입니다. 빈소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꽃들이 치워졌습니다. 제단도 사라졌습니다. 영정사진을 놓았던 자리만 텅 비어 있습니다. 지은은 그 앞에 섭니다. 다 끝났구나. 목소리가 공허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울음소리와 위로의 말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지은은 유골함을 가슴에 안습니다. 서연아, 이제 집에 가자. 그때였습니다. 빈소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은이 돌아봅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는 아직도 여기 있었습니다. 지은은 놀랍니다. 당신?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빈소를 둘러봅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비웃습니다. 이제 와서?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이 다가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장례도 끝났고, 당신이 할 일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민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뭐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지쳤습니다.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웃습니다. 변명? 7년 만에? 네. 우스워요. 지은이 돌아섭니다. 그냥 가세요. 듣기 싫어요. 염습할 때 봤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서연이. 손에. 지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저랑 똑같은 점이 있더라고요. 손등에. 오른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 서연이한테도 똑같은 자리에. 지은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7년 전에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너무 어렸잖아요. 서연이가 겨우 5살. 제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할 나이. 그래서 더.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은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더 뭐요? 버리기 쉬웠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힙니다. 민준이 무너집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모든 게 무너질 때, 그는 얼굴을 감쌉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 버리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그때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랑 함께 떠나자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때문에. 민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한테서, 서연이한테서, 무너진 제 인생에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약했습니다. 책임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서연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할지 알면서도 도망쳤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줍니다. 알면서도? 네. 알면서 떠났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이 다가갑니다. 그럼 왜 안 돌아왔어요?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 떠날 땐 용기가 있었으면서.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은이 계속 묻습니다. 7년이에요. 7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소리칩니다. 왜?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혜진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 빚을 갚아줬으니까. 저를 소유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 네. 제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모든 일정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도. 민준이 자신의 장례 지도사 명찰을 가리킵니다. 혜진이가 정해준 겁니다. 장례 지도사가 되라고. 죽은 사람이나 상대하라고. 지은은 할 말을 잃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습니다. 당신한테 돌아가겠다고. 서연이를 보러 가겠다고. 하지만 혜진이는 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빚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했다고. 이자까지 치면 더 남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일하라고.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돈 때문에? 딸을 버린 게? 민주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은이 비웃습니다. 결국 돈이네요. 7년 전에도, 지금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지은이 소리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딸이 더 중요하지. 당신이 돈 때문에 못 온 거라면 나라도 보냈어야죠. 서연이라도, 아빠 얼굴이라도 보게. 민주는 무너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는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생일마다, 명절마다 아빠가 오길 기다렸어요. 문 열릴 때마다 혹시 아빠인가 싶어서. 전화벨 울릴 때마다 아빠인가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민주는 얼굴을 감쌉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쯤 포기했어요. 아빠 이야기 안 꺼냈어요. 아빠 없는 게 당연한 듯이 살았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민주는 소리내어 웁니다. 미안합니다. 서연이는 이미 죽었어요. 당신은 그 애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지은이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 와서 슬퍼하는 게,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너무 늦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섭니다. 텅 빈 빈소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키워주셔서,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빈소를 봅니다. 딸이 있던 곳, 이제는 텅 빈 곳, 복도로 나갑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그런 길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딸,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딸. 그 이름이 영원히 두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장례식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 정산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넵니다.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카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은은 놀랍니다. 직원이 민준을 봅니다. 아, 민준 씨. 마침 잘 왔네요. 이건 정산 좀 도와주세요. 민준은 난처합니다. 제가요? 네. 담당이잖아요. 하지만 직원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저 업무로만 생각합니다. 유족분도 괜찮으시죠? 직원이 지은에게 묻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겠습니다. 됐어요. 지은이 말합니다. 그냥 하세요. 어차피 정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준은 망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킵니다. 그럼 두 분이서 하세요. 저는 나가볼게요. 문이 닫힙니다.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항목을 읽어 내려갑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나하나가 서연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읽을 때 민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총액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은이 말합니다. 얼마예요? 800만 원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지갑을 꺼냅니다. 천천히 카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민준을 봅니다. 이거 내가 받을 돈이야. 민준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카드를 그의 손에 놓습니다. 아니, 던집니다. 카드가 책상 위로 튕겨나갑니다. 받아. 민준은 카드를 봅니다. 내가 7년간 버린 딸.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씻기고, 옷 입히고, 관 매고, 그 품삯이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은이 일어섭니다. 어차피 업무였잖아요. 당신한테는 내 딸 장례가 그냥 일이었잖아요. 지은이 비웃습니다. 민준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은이 카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받아요. 업무 대가. 딸 장례 치러준 품삯. 어차피 당신 인생도 그 여자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태서 쓰세요. 민준은 카드를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못 받습니다. 왜요? 이건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요? 지은이 다가갑니다. 당신이 한 일 대가예요. 정당한 대가. 아니면 뭐예요? 공짜로 해줬어요? 아빠 자격으로?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이 계속 말합니다. 자격 없잖아요. 아빠. 7년 동안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업무예요. 장례 지도사로서 한 일. 그에 대한 대가. 지은은 카드를 집어 민준의 손에 쥐어줍니다. 받아요. 민준은 받지 않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지은이 소리칩니다. 이게 당신과 나. 그리고 서연이의 마지막이에요. 무겁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서연이의 무게입니다. 지은이 가방을 챙깁니다. 이제 갈게요.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이 문을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아빠라는 말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이 열립니다. 지은이 나갑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머니에 카드를 만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정산서를 집어듭니다. 서연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웁니다. 복도. 지은은 걷습니다. 끝입니다. 공식적으로 서연이와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연이라는 이름이 평생 그들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는 이름, 용서할 수 없는 과거, 그것을 안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지은은 딸을 기억하며, 민주는 죄를 속죄하며, 그렇게 인생은 계속됩니다.